여러분 우리 진도를 조금만 나가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순열까지 열심히 수업했었는데 기억나세요? 네? 순열까지 조금 하지 않았나? P. P. 앞부분은 하지 않았어? 우리? 뽑아서 배열한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 했던 것 같은데 그지? 안 되겠다. 여러분 끝나고 30분은 더 하고 갑시다. 해야 돼. 너네 지금 얘들아 너네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니야. 너네 지금 온몸에 불이 붙어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 지금. 어? 너네 불 끄려면 물을 양동이로 이렇게 들이붓는 게 아니라 물속에 지금 다이빙 하는 거 외엔 방법이 없다고. 어?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난 시간에 하던 거 순열 이어서 뒤에 조금만 해볼게. 그렇지? 많이는 안 할 건데 이웃하는 나열은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웃하는 나열. 자. 이웃하는 나열이랑 이웃하지 않는 나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니까 이웃하게 세워라, 애들을 세워봐라. 아니면 누구랑 누구는 이웃하지 않게 세워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남녀는 이웃하지 말게. 남녀 7세 부동석이니까. 그지? 남자 여자는 이웃하지 말라. 네. 나오잖아. 남녀 7세 부동석. 몰라? 아. 남녀가 7세를 넘어가면 같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된대. 아름다운 유교의 전통이죠. 자, 그리고 개소리 하다 까먹었어. 자, 그리고 뭐랑 뭐는 이웃하게, 뭐 친구들끼리 이웃해서 앉고 싶고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런 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자, 209페이지 펴봅시다. 209페이지. 그지? 209페이지 펴시면 여기 해놨어요. 자, 예시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A, B, C, D, E에서 A, B, C, D, E 이렇게 5명의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오케이? 자, 여기서 A, B가 이웃하게끔 얘네들을 배치를 해보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간단해요. A, B가 이웃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얘네 둘을 한 세트로 묶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얘네를 한 세트로 묶어서 얘네를 통으로 한 개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납득되세요? 자, 그럼 우리는 총 몇 개를 배열하는 거야? 4개를 배열하는 거야. 자, 4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뭐라고 쓰죠? 4p4 또는 4 팩토리얼이라고 적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이 안쪽에 있는 A랑 B를 또 안쪽에서 지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얘네끼리 자리를 배열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배열을 해줘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4팩에다가 지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또는 2팩토리얼 이라고 해주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게 이웃하는 나열이에요. 이웃해야 되는 애들끼리 어떻게 하는 거야? 묶어버리는 거야. 묶어서 한 세트로 한 개를 취급을 해버리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납득되시죠? 네. 별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210페이지 1번 7개의 문자 H, E, A, L, I, N, G 힐링이죠, 그죠? 힐링을 읽으면 힐링이잖아. 힐링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읽으면 힐링이죠. 응. 왜? 겁나 필요해요. 힐링이 필요해? 네. 힐링이 필요하려면 너희들이 뭔가 열심히 한 다음에 필요한 거 아니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자. 나는 그렇게까지 힐링이 필요할 정도로 열심히 살고 있는가? 응?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죠? 열심히 살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양심 있는 친구도 있네. 거기 고개 절레절레 하는 거 보니까. 자, 그래서
H와 G를 이웃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래. 맞지? 자, 그럼 H랑 G를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로 묶는 거야. 한 세트로. 그죠? 자, 그럼 H, G 제외하고 요 한 세트랑 남은 거 몇 개? 5개 남았지. 총 몇 개를 배열하는 거야? 6개를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6 팩토리얼 개가 발생을 합니다. 경우의 수가. 맞죠? 자, 근데 요 안쪽에 요 세트 H랑 G도 배열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니까 지들끼리 자리 바뀌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2 팩토리얼 하시면 끝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되셨어요? 네. 자, 그럼 요거 계산만 하면 되니까. 자, 계산 한번 해볼까? 6팩은 얼마야? 6팩 얼마야? 그렇지. 720 곱하기 2니까 얼마예요? 1440입니다. 끝. 뭐 6팩이 뭐 얼마인지는 외워놔도 좋고 뭐 못 외우겠으면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계산은 아니니까. 그지? 5가 들어가 있어서 금방 해. 자, 그 다음에 2번. 자, 5개의 문자 A, B, C, D, E를 배열을 할 건데 A와 B 또는 B와 C가 이웃하게 한번 나열해봐 하는 거죠. 그죠? 자, A랑 B가 이웃하면 A, B를 한 세트로 또 뭐해? 묶어버려. 자, 몇 개를 배열해? A, B 한 세트랑 C, D, E 총 몇 개? 4개를 배열하고 4팩 곱하기 2팩. 이 2팩은 귀찮으시면 팩토리얼 표현은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나는 그냥 자리 바뀐다는 의미를 좀 더 표현을 해주고 싶어서 그냥 적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B, C가 이웃하는 경우 B, C를 묶어야겠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돼? 4팩 곱하기 2팩 동일합니다. 맞니? 됐니? 자, 얘네 둘 더하면 답일까? 자, 이거 위에 계산하면 얼마죠? 48. 밑에 거 계산하면 48. 답이 얼마야? 96이야. 5번. 맞아? 틀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틀린 거 같지? 그지? 왜 틀렸을까요? 자, 우리가 특히나 덧셈을 하실 때는 뭐 정도는 한번 체크해보면 좋냐면 이 둘 사이에 겹치는 게 있는가 정도는 체크를 해보시면 좋아요. 경우에서 할 때. 왜? 겹치는 게 있으면 몇 번 센 거야? 2번 센 거잖아. 그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자, A, B가 이웃하는 거랑 B, C가 이웃하는 거에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있을걸? 예를 들어 이렇게 이웃해 있어요. A, B, C가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죠. 그지? 이렇게 이웃해 있으면 얘는 여기서도 세 안 세? 세죠? 요 밑에 B, C가 이웃해 있는 거에서도 세 안 세? 세죠? 그럼 몇 번 셌어? 2번 셌지. 한 번만 세야 되는데 2번 셌지. 그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요건 따로 구해서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A, B, C를 한 세트로 또 묶어야겠죠? 이렇게. 그죠? 요 한 세트랑 B, E까지 해서 총 몇 개를 배열하는 거야, 이번에? 3개. 3 팩토리얼. 맞죠? 자, 이 안쪽에서 A, B, C는 자리가 맘대로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이것만 있나? 이게 끝인가? 머리를 잘 굴려봅시다. A, B, C가 이웃하는 경우. 이게 끝이야? A, B 이웃하고 B, C 이웃하는 거 이게 끝이야? 하나 더 있어. 그렇지. CBA가 하나 더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때도 당연히 몇 가지? 3팩까지. 그래서 요거 2개를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96 빼기 얼마? 12가 답입니다. 얼마야? 84. 답사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이거는 근데 항상 체크를 해줘야 돼요. 겹치는 게 있나 없나는 항상 더 할 때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더 할 때는 틀리면 여러분 계산을 맞게 한 것 같은데도 틀리면 대부분 여기서 틀려. 빼놓는 거는 눈치 못 채요 어차피. 오케이? 근데 겹치는 거는 알고도 조금만 고민하면 피어날 수 있거든. 그지? 겹치는 거 항상 체크를 하세요. 아시겠죠? 2개 이상 더 할 때. 자, 3번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게 이웃하는 나열이에요. 납득되셨어요? 자, 이제 이웃하지 않는 나열 한번 해봅시다. 이웃하지 않는 나열. 자, 앞으로 되돌아가 볼게. 200페이지로 다시. 자, 이웃하지 않는 나열은 처리하는 방법이 글씨가 두 개. 이웃하지 209페이지. 이웃하지 않는 나열은 이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 일단 예시 똑같이 A, B, C, D인데 A, B, C, D구나. A, B, C, D, E까지 있다고 쳐보자. 자, 얘를 A, B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해봐. A, B는 반드시 떨어져 있어야 해 라고 했어. 만약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냐면 첫 번째, 전체에서 빼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됐을까? 그러니까 전체에서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야? 5패까지지. 그지? 여기서 방금 A, B 이웃하게 만드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그걸 빼버려도 돼. 어떻게? 얘네 둘 묶고 4개 배열한다고 생각하고 안에서 지들끼리 자리 바뀌는 거 빼버려도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됐어? 이웃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전체 경우에서 이웃하는 걸 빼버리겠다. 이거 나쁘지 않아. 그지? 자, 근데 이 풀이는 단점이 있어. 단점이 뭘까?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게 2개가 넘어서 3개가 되고 4개가 되면 뺄 때 너무 힘듭니다. 뺄 게 너무 많아져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B, C가 이웃하지 말라 그랬어. 오케이? 근데 얘네가 이웃하는 게 3개가 이렇게 따르르 세트로 묶여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묶여있을 수도 있어? A, B만 이웃해 있는 것도 빼야 되잖아. 맞지? B, C만 이웃해 있는 것도 빼야 되잖아. 맞지? A, C만 이웃해 있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된단 말이야. 그지? 자, 그거 생각하면 골 때려 안 골 때려? 되게 골 때려요. 짜증나요, 문제가. 그지? 얘는 이웃하지 말아야 될 거의 개수가 늘어나면 쓰기가 좀 힘듭니다. 오케이? 대부분 2번 풀이로 풉니다. 2번. 기억해 놓으세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웃하는 것도 나올 확률이 높지만 이웃 안 하는 것도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 그치? 자, 이웃하지 않는 나열은 두 번째 방법으로 훨씬 많이 푸는데 자, 첫 번째 우선 이웃해도 괜찮은 애들을 찾습니다. A, B가 이웃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뭐는 이웃해도 괜찮아? C, D, E는 이웃해도 괜찮은 거야. 맞지? 그래서 일단 C, D, E를 먼저 배열을 합니다. 자, 그럼 C, D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어? 3 팩토리얼 가지. 맞죠?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 얘네 사이에 공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맞죠? 사이 공간이 몇 개야? 4개가 생겼어요. 3개를 배열했습니다. 맞지? 자, 요 사이에다가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쑤셔 넣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 사이에 A가 들어가고 요 사이에 B가 들어가면 절대로 얘네가 이웃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왜? 사이에 무조건 C, D, 최소한 하나는 들어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되니? 자, 자리 4개에 문자 2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4P2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니? 납득이 되니? 이웃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자? 이웃해도 괜찮은 애들 먼저 배열하고 그 사이 공간에다가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집어넣어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4번 가보자. 221페이지에 4번. 자, 남학생 4명이랑 남학생은 네모로 표현할게 내가. 괜찮지? 여학생 3명 동그라미로 표현을 할게요. 괜찮죠? 자, 요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건데 어느 2명의 여학생도 이웃하지 않게 만들고 싶대요.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자? 1번 하자, 2번 하자? 2번으로 풀자. 오케이? 자, 남자 넷을 먼저 대충 배치를 합니다. 자, 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남자 넷을 먼저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4 팩토리얼 가지겠죠. 그죠? 그다음에 됐지? 자, 요 사이에 빈 공간이 몇 개가 생겨? 5개가 생겨요. 맞죠? 요 5개에다가 그지? 여자애들 몇 명을? 3명을 끼워 넣으면 됩니다. 맞죠? 자, 3명을 끼워 넣어야 되니까 몇 P 몇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4P 3이라고 하면 뭐래? 5P 3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맞죠? 빈 공간 5개에다가 여자 3명을 배열을 하는 거니까. 그럼 되니? 됐니? 자,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4팩은 24죠? 그죠? 5P3은 얼마야? 60이죠? 자, 둘 곱하면 얼마야? 1440이 되겠네. 답은 1445번.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쉬워, 어려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이웃하지 말라가 나오면 항상 저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5번. 자, 세 쌍의 부부가 극장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6개의 좌석에 일렬로 앉을 건데 두 쌍의 부부만 이웃하게 한번 앉혀보고 싶대. 자, 한 부부는 사이가 안 좋은가 봐. 그치? 사랑과 전쟁 알아? 모르는구나. 사랑과 전쟁도 모르나? 몰라? 이름만 들어. 아, 그거 19금이지? 맞다. 너는 못 보는구나. 무서운 거예요? 어? 무서운 거예요? 아니 그냥 그런 거야. 막 뭐지? 누가 누구랑 바람 펴서 막 뭐 이혼하고 뭐 그런 얘기. 근데 되게 막 그런 거 보면 충격적이고 많아. 너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게 많아가지고. 자, 아무튼 해봅시다. 좀 이따 갑자기 법 얘기하니까 생각나.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아. 자, 아무튼 이 세 부부 중에 한 부부는 어떻게 해야 돼? 떨어져 있어야 돼. 맞지? 자, 그러면 일단 떨어져 있을 부부 하나를 선택을 해볼까? 누가 떨어져 있다고 쳐볼까? A, B, C. A가 떨어져 있다고 쳐볼까? 자, 얘네는 싸웠어요. 떨어져 앉아야 돼요. 오케이? 이 부부들은 사이가 그럭저럭인가 봐. 그래서 이렇게 붙어 앉는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이 얘네지. 그지? 이웃해도 괜찮은 애들은 얘네지. 그지? 얘네는 묶어. 그럼 우린 총 몇 개를 배열하면 돼? 4개를 배열하면 돼. 맞지? 근데 얘네가 이웃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먼저 누구부터 배열해? 이웃해도 괜찮은 얘네부터 배열을 하는 거야. 경우의 수가 몇 가지겠어요? 2팩까지입니다. 일단 얘네가 한 세트로 묶였으니까. 맞죠? 근데 요 안에서 얘네끼리 자리가 바뀔 수 있어 없어? B1, B2가 자리가 바뀔 수 있으니까 2팩. C1, C2도 자리가 바뀔 수 있어 없어? 있지? 2팩. 여러분 그냥 2라고 쓰셔도 무관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렇게 B1 덩어리를 이렇게 열심히 배열을 해놨어. 자,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몇 개가 생겨? 몇 개가 생겨? 하나, 둘, 3개 생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3개에다가 몇 명 집어넣으면 돼요? 2명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몇 P면? 3P 2 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납득됐을까? 자,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뭘 해줘야 될까? 근데 A1, A2가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지?
누가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어? B1, B2가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지. 그지? 자, 그럴 경우 몇 가지야? 깨진 커플이 달라질 경우가 총 몇 가지? 3가지죠. 그죠? 얘네가 달라진다고 경우의 수가 다르게 나올까? 똑같이 나오겠지. 그지? 곱하기 얼마? 3 해주시면 이게 답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나부터 되셨어요? 네. 자, 계산 한번 해볼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6이지. 그지? 거기다 3까지 곱하면 6, 8에 48에다가 3 곱한 거니까 얼마죠? 네, 144.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숫자가 참 많이 보이네. 144. 그지? 답이 그래서 5번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되셨죠?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다 스킵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좀 많이 어려워요. 이 뒤에 문제들은. 자, 근데 7번은 조금 변형 문제 하나만 해볼게. 변형 문제. 이거보다 조금 더 쉽게. 알겠지? 자, 8개의 의자가 일렬로 놓여있는 상태에서 2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의자에 앉을 건데 2명 사이에 그냥 2명이 이웃하지 말게 한번 앉혀봐 라고 했어. 이웃하지 않게 앉혀봐. 오케이? 여기선 2개 이상 있으라 그랬는데 이웃하지 않게만. 할 수 있겠니? 여러분? 참고로 사이에 빈 의자가 하나만 있어도 이웃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 진짜? 자, 봐봐. 7번. 자, 8개의 의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사람 몇 명을 앉힌다? 2명을 앉힐 거다라는 거지. 그지? 나도 되지? 자. 그러면 근데 얘네 둘이 어떻게 하지 말아보자? 이웃하게 만들지 말아보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일단 내가 항상 이웃하지 말라는 어떻게 풀라 그랬어? 이웃해도 괜찮은 애들을 먼저 뭐 하고 앉혀놓고 배치를 해놓고 그 사이에 끼워 넣겠다 그랬지.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이웃해도 괜찮은 애들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죠? 없다고 보여지지. 사람 2명 있는데 사람 2명 이웃하지 말려면 선생님. 그죠? 이웃해도 괜찮은 애들이 있긴 있어요. 뭐가 이웃해도 괜찮아? 빈 의자끼리는 이웃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빈 의자들을 먼저 배치를 해놓는 거야. 빈 의자는 몇 개야? 총? 8명인데 자리 8개인데 사람 2명이니까 빈 의자가 몇 개지? 6개가 있겠지. 그럼 빈 의자 6개를 미리 배치를 해놓는 거야. 이거 뭔 말인지 어떻게 되세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뭘 하는 거야? 근데 빈 의자를 배치하는 거에 우리가 경우의 수를 뭐 배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딱히 없어요. 그죠? 빈 의자끼리 자리가 바뀌는 거는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맞지? 자, 요 사이에 빈 공간이, 사이 공간이 몇 개가 생겼어? 7개가 생겼죠. 그죠? 요 사이에 몇 명 집어 넣으면? 2명을 집어 넣었어, 만약에. 오케이? 그러면 그 2명끼리 이웃할 일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냥 답이, 만약 이렇게 보면 답이 7P2라고 대답하시면 끝나요. 2명끼리 이웃하지 말라. 오케이? 물론 이 문제는 사이에 빈 의자가 2개 있으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셔야 되긴 합니다. 오케이? 해줘? 해줘? 네, 그냥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나는 그냥 뺄게. 그치? 빈 의자가 최소한 2개 있으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우리 전체 경우의 수는 뭐예요? 8P2예요. 맞습니까? 8P2에서 뭘 빼면 돼? 둘이 이웃한 경우랑 둘이 한 칸만 떨어져 있는 경우를 빼시면 돼요. 맞죠? 방금 한 칸만 떨어져 있는, 그러면 둘이 이웃한 경우는 뭐야? 몇 가지야? 이웃한 경우
두 개 한 세트로 묶어서 배치하면 되겠죠. 그죠? 두 개 한 세트로 묶어서 여기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집어넣는 거야. 또 사이에다. 뭔 말인지 이해됐을까? 나도 됐을까? 네. 그러면 사이 공간 둘, 넷, 여섯, 7개 곱하기 2팩 하시면 되고요. 그죠? 거기서 또 뭘 빼면 돼? 둘이 이웃하는 게 아니라 몇 칸 떨어져 있는 거? 한 칸 떨어져 있는 거. 자, 그러면 한 칸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 있냐면 사람 한 명과 빈 의자 하나랑 다시 사람 한 명을 얘를 통으로 세 개를 한 세트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얘는 자동으로 몇 칸 떨어져 있어? 딱 한 칸밖에 안 떨어져 있지, 그지? 그래서 얘를 여기 사이에다가 집어넣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남은 빈 의자가 몇 개야? 5개고요, 맞죠? 요 5개 사이에 빈 공간이 몇 개 생겨? 6개 생기지. 요 6개에다가 적당히 집어넣는 경우의 수가 6가지. 거기다가 요 A랑 B가 자리가 바뀌는 경우 2가지 해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짜증나는 문제. 오케이? 그래서 앞에 좀 쉬운 버전만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나머지는 진짜 안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책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게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많지는 않아요. 오호. 자, 근데 217페이지에 있는 건 싹 다 풀만 하거든. 217페이지에 있는 건 싹 다 풀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풀지 마시고요. 220페이지 그다음에 221페이지에 (80번까지는) 어떻게 풀만 할 겁니다. 여기까지만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요거는 풀만 하니까 요것만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나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 자연재해가 벌어졌다 하고 대부분 틀릴 거니까. 알겠지? 인간이 자연재해에 대항하려고 하면 안 돼. 알겠지? 맞잖아. 자, 갑자기 아까 법 얘기하다가 생각난 건데 얘들아, 너네 법에 관심이 있니? 법에? 관심 없지. 법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 게 많더라고. 얼마 전에 뭘 들었냐면 그 뭐지? 그러니까 법 얘기를 할 때 이제 어떤 사건에서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 그지? 사실 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에서 어떤 법을 적용할지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야. 실제 사례. 네, 이것도 너무 골 때렸는데, 자, A라는 여성이 있어. 이거 실제 사례야, 참고로. A라는 여성이 있고, 이 B라는 남성이 있는데, 자, B는 안 나오. B는 나중에 나옵니다. 이 A라는 여성이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었어. 뭐 그런 얘기는 아니야. 그냥 좀 충격적인 얘기.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에이즈 양성이 뜬 거야. 에이즈 양성이 나온 거야. 에이즈가 양성이 떴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 그지? 이 사람이 세상을 막 저주하면서 나만 걸릴 수 없다. 다 죽자. 그리고 이제 그 일을 계속 한 거야. 근데 B라는 남성이 이제 그 포주였거든. 포주. 그러니까 이 성매매 그런 거 알선하는 사람이었거든. 이 B라는 사람이 이 C라는 상대 경쟁자가 있었대. 얘를 이제 조지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 A라는 여자를 C한테 보내. 같이 하게끔. 여기까지만 해도 충격이지, 그지? 근데 C가
너무 충격을 근데 이 나중에 A가 이제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얘한테 사실대로 고백을 했어. 나 에이즈 환자다. C가 충격을 먹을 거 아니야, 그지? C가 충격을 먹어서 D라는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해서 B를 죽여. B를 죽였어. 아닌가? 이게 아니었나? 아 맞다 이거였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C가 너무 충격을 먹은 거야. C는 자살을 했어. C가 자살을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에이즈 양성 나왔던 이 여자 있잖아. 이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거야. 이 여자는 에이즈에 대해서 음성이었어. 그러면 B는 살인죄를 저지른 걸까 아닐까? 이게 네? 법 시험 문제였대. 법대 시험 문제. 재밌지 않니? 아니야? 재미없나? 재미없으면 말해. B는 뭔가 죄를 저지른 것 같진 하지, 그지? B는 무슨 죄를 저질렀어? 요즘 B 때문에 C가 죽었잖아. 몰라, 막 정답까지 있었는데 내가 정답은 제대로 읽어보자. 이런 일도 있대. 충격적이죠. 세상은 참 재밌습니다. 그죠? 자, 226페이지 펴보세요. 226페이지 사전식 대열입니다. 사전식 대열. 자, 여러분 사전 써본 적 있으세요? 사전? 있지? 사전 그 종이 사전 써본 적 있지? 그지? 전자사전 말고 어릴 때 한 번 정도는. 요새 가끔 그 사전 쓸 줄 모르는 애들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단 한번 물어봤어. 알겠지? 여러분 그러면 사전식 배열이 뭔지도 알죠? 그죠? 앞에서부터 이제 비교해 나가면서 비교를 하는 거지. 그지? 예를 들면 A, B, C, D랑 A, B, D, C, E랑 뭐가 더 앞에 있는 친구야? 사전식으로 따지면 A, B, C, D가 더 앞에 있는 친구지, 그지? 앞에서부터 비교해 나갔을 때 세 번째에서 얘가 더 뒤에 있으니까 얘가 더 뒤에 있겠다 뭐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죠, 맞죠? 자, 요게 사전식 배열인데, 자 그러면 사전식 배열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자 예를 들어 예시 써놓은 거. 자 A, B, C, D, E 다섯 개를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50번째에 오는 문자열이 뭘까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또는 어떤 특정한 문자열은 몇 번째에 오겠니? 이런 걸 물어봐요. 오케이? 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자, 이걸 처음부터 쭉 나열을 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따지기도 짜증나겠지.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나도 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거는 뭉탱이로 세는 게 좋아요. 뭉탱이로 센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얘네가 앞에서부터 센다고 생각하면 어찌됐건 앞에 있는 애들은 다 맨 앞이 뭘로 시작하는 애들이 많겠어? A로 시작하는 애들부터 앞에 쭉 있겠지. 사전식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그냥 요 A로 시작되는 애들의 개수를 통으로 다 세겠다. 순서 신경 써? 안 써? 신경 안 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A로 시작하는 애들은 총 몇 개겠어요? 뒤에 몇 개를 배열하면 돼? B, C, D 4개를 배열하면 되니까 4패까지 24개가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인지 납득되세요? 자, 그 다음은 뭘로 시작하겠어? 당연히. 그렇지. B로 시작하는 애들은 몇 개겠니? 4패까지겠죠. 똑같이. 맞죠? 몇 개? 24개. 자, 그럼 A로 시작하는 애들, B로 시작하는 애들 다 합치니까 몇 개가 됐어? 48개. 48개. 그지? 자, 그럼 몇 개만 더 가면 돼? 딱 2개만 더 가면 돼요. 맞죠? 그럼 2개 정도는 어떻게 해? 그냥 2-3개 정도는 그냥 손으로 쓰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C, A, B, D, E가 C로 시작하는 맨 처음이겠지. 그지?
맞지? 그 다음 거는 C, A, B, E, D겠죠. 그죠? 정말 이해되셨죠? 얘가 몇 번째야? 얘가 50번째겠지. 그지? 50번째 오는 게 뭐야? 하고 물어보면 C, A, B, E, D입니다. 하고 대답하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답됐지? 별거 있어 없어? 없어요. 5단위로 세자, 뭉탱이 단위로 세자. 오케이? 자, 이거 가지고 문제 몇 개만 풀어봅시다. 자, 1번 227페이지 1번. 자, 6개의 숫자 0,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선택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큰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하였을 때, 45번째에 오는 수는? 하고 물어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 맨 앞이 큰 수부터니까 맨 앞이 뭘로 시작하는 거부터 해볼까? 5로 시작하는 것부터 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치? 자, 맨 앞이 5로 시작하는 숫자 몇 개예요? 몇 개예요? 그렇지, 20개죠. 뭔 말인지 이해됐지? 여기 올 수 있는 거 5개, 여기 올 수 있는 거 4개. 맞지? 자, 그 다음은 4로 시작하는 거겠지? 그치? 자, 4로 시작하는 숫자는 몇 개야? 20개죠. 되셨어요? 자, 몇 개 남았어? 5개 남았지. 5개 정도면 그냥 손으로 쓰셔도 무관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선생님 전 손으로 쓰기 싫은데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3 다음에 얼마로 시작하는 거? 3 다음에 5가 오는 큰 애들 뭉탱이로 또 세버리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3, 5, 그 다음에 뒤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야? 4개지. 4개. 자, 여기까지 하면 몇 개야? 총 44개죠. 그죠? 우리 45번째를 찾고 싶으니까 요 다음 숫자 3, 5 다음 숫자를 찾으면 된다. 그러면 3, 4, 5겠죠. 정말 이해되세요? 되셔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선생님 저는 그냥 쓸래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3, 5 몇부터? 3, 5, 4, 3, 5, 3 돼? 안 돼? 3, 5, 3 안 되지? 그지? 맨 앞에 3 썼으니까. 그죠? 3, 5, 2, 3, 5, 1, 3, 5, 0. 그 다음에 3, 4, 5 하면 딱 얘가 몇 번째야? 45번째 숫자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답은 3, 4, 5다. 딱 3번. 뭔 말인지 이해되니? 되니? 이게 무슨 배열? 사전식 배열이에요. 앞에서부터 그냥 뭐 어떻게? 뭉탱이 단위로 세겠다는 거. 나도 되니? 근접할 때까지는 저렇게 세고요. 근접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손으로 몇 개 쓰세요. 더 빨라요. 오케이? 자, 그럼 뭐 2번 거의 똑같은 문제니까 넘어갈도 괜찮겠지? 그냥 숫자 종류만 바뀐 거잖아. 그지? 넘어갈게요. 3번 winter 그지? 윈터 이쁘죠? 아하. 자, 일단 알파벳 순서가 나오면요 어지간하면 얘를 이 상태로 써놓지 말고 알파벳 순으로 재배치 정도는 좀 해놓고 들어가는 게 좋아. 오케이? 그래야 좀 파악이 편하거든. 자, 그러면 알파벳 순서로 재배치하면 뭐가 맨 앞에 와야 돼? 당연히 E가 맨 앞에 오겠고요. 그죠? 그 다음 뭐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죠? 뭐? 니들 알파벳 순서 다 외우고 댕겨? 아니잖아. 노래 안 불러? 너네는? 그럼 딱 나와? M이 앞인지 I가 앞인지 딱 나와? 나오나? 내가 무식한 건가? 왜? 아니에요. 나 지금 무식하다고 비웃니? 아니. 못한다고 비웃니? 자, 아무튼
이렇게 재배치를 해놓고요. 오케이? 자, 이 재배치한 걸 가지고 이제 앞에서부터 세셔도 되고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N, W, T, R, I, E 에서 T, N, E, I, R, W 사이에 있는 문자열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어. 오케이? 자, 야, 이걸 어떻게 구하냐? 그지? 자, 그러면 일단 얘가 몇 번째인지부터 얼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러면 N으로 시작하죠. 얘는. 그지? 그 다음에 이 뒤 요거를 약간 눈치가 빠르면 이게 보일 수도 있는데 혹시 보이니? 이거? 보이니? 이게 이 상태에서 이게 축배 보이면 그냥 영어 개 잘하는 거고. 그렇지. 이거 역순으로 썼다는 거 보여? 알파벳 순서로. 이 N 빼고 이 뒤부터는 어떻게 써놨어? 뒤에서부터 써놓은 거잖아. 그지? 그럼 역순으로 써놓은 건 알파벳 순서로 따졌을 때 당연히 맨 앞이야, 맨 뒤야? 맨 뒤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N으로 시작하는 맨 어떤 거? 맨 마지막 문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 정도는 그냥 대부분 이런 걸로 내요. 맨 마지막 아니면 맨 처음. 아니면 너무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중간쯤이면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도. 나도 그렇고. 오케이? 자, 그래서 얘 N으로 시작하는 맨 마지막 문자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당연히 이 다음에 올 N은 N 다음 뭐? R로 시작하는 놈일 거야. 맞니? 자, 그래서 R로 시작하는 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R로 시작하는 놈은 몇 개예요? 총 R로 시작하는 문자열은? 당연히 5 팩토리얼 되겠죠. 이해되지? 5개 그냥 뒤에 배치하면 되니까. 자, 5 팩토리얼 얼마? 120. 되세요? 자, 그 다음 이제 T로 시작하는 거 찾아야 되잖아. 맞지? 자, 그럼 얘도 T 빼고 T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T 다음에 N으로 시작하잖아. 그치? 자, 그러면 T 다음에 E로 시작하는 애들부터 한번 쭉 세볼까? 오케이? 일단 저 근처까지 가야 되니까. 자, 몇 개? 4 팩토리얼 개. 24개. 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돼? 왜? 이해돼? 자, 그럼 TE 다음에 뭐야? TI지? 그지? 그지? TI로 시작하는 애 몇 개? 4 팩토리얼 개. 24개. 여기까지 뭔 말인지 납득이 됐을까요? 자, 그 다음을 봅시다. 아, 그럼 이제 뭘로 시작해? TN으로 시작해. 맞지? 자, 여기부터는 그냥 써가면서 한번 찾아볼까? 한번. 뭐 몇 개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죠? 자, 한번 써봅시다. 자, 그럼 TN 그 다음에 시작하는 가장 먼저 오는 애 친구는 누구겠어요? TN, E, I, R, W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냥 이거 순서대로 적은 거야. 맞지? 어? 둘이 어때? 똑같지? 그지? 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는 TN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자열이었던 거야. 리벤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럼 뭐만 구하면 되겠어? 요 앞에 있는 얘네들만 다 어떻게 해주면 돼? 더 해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답이 얼마야? 120에 48 더하는 거니까 168이 답이겠다. 답 3번이다. 라고 구할 수 있다. 이게 사전식 배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답 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패스. 패스. 자, 여기 그냥 다 X 치세요. 여러분들에겐 조금 어려워요. 자, 노란 순열. 자, 교란 순열 들어봐. 지운다? 왜 되지?
교란순열은 뭐냐면 이게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온다까지는 아닌데 나오면은 그냥 알고 있으면 너무 빨리 풀 수 있어서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됐어. 크리스마스라서 우리가 선물을 가져온 거지. 내일부터 선물 교환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물을 갖고 왔는데, 근데 선물은 내 거를 내가 가져가면 의미가 없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 선물은 다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걸 가져가야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내 거 아닌 거 가져가는 경우의 수 구해봐라 하는 게 교란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근데 그러면 조건이 너무 덕지덕지 많이 붙어있어, 그지? A는 A 걸 가져가면 안 되고 B는 B 걸 가져가면 안 되고 C는 C 걸 가져가면 안 되고 D는 D 걸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그지? 자, 그럼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덧셈, 곱셈만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진 않은데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떻게 구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대부분 그냥 수형도를 그려서 찾아봐 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요지야.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됐을까? 근데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A, B, C, D가 라지 A도 해보자. 라지 A, 라지 B, 라지 C, 라지 D가 선물을 하나씩 들고 왔어. 자, 이거를 자기 거 말고 남의 걸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야. 오케이? 자, 그럼 A가 뭘 가져가는 경우부터 한번 해볼까? B를 가져가는 경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있네. 자, B가 그 다음에 B가 가져갈 수 있는 선물이 뭐가 있어? A, C, D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A 걸 가져갔어. 남은 거 뭐야? C, D인데 무조건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돼요? D가 오고 이 다음에 C가 와야 돼. 맞지? C가 C 걸 가져가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C가 여기 B 다음에 C가 왔어. 그럼 이제 남은 거 뭐랑 뭐야? A랑 D지. 그지? 자, 근데 반드시 여기에 D가 올 수밖에 없어요. 뭔지 알겠니? 여기 A가 오면 맨 마지막 칸에 누가 가야 돼? D가 가야 되거든. 그건 말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B, D 남은 거 뭐랑 뭐야? A랑 C죠? 그죠? 여기 C가 올 수 없으니 여기 A가 오고 여기 C가 오는 수밖에 없겠다. 자, 몇 가지? 세 가지 발생했습니다. 맞죠? 자, 당연히 A 자리에 C가 오거나 A 자리에 D가 와도 몇 개일 것 같아? 직감상 3개씩 나올 것 같지? 그지? 그럼 맞아요. 총 몇 가지가 나와요? 9가지가 나온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원래 이렇게 수형도를 다 그려서 구하는 게 정석이에요. 정석. 오케이? 정석. 근데 정석대로 이걸 매번 그리기엔 좀 귀찮잖아. 시간도 없고. 그지? 자, 그러니까 그냥 외우세요. 자, 밑에 적어놨어. 자, 2개짜리 교란순열은 경우의 수 하나입니다. 오케이? 3개짜리 교란순열은 경우의 수 2개입니다. 오케이? 4개짜리 교란순열은 경우의 수 9개입니다. 오케이? 5개짜리 교란순열은 경우의 수 44개예요. 자, 규칙성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게 정상이야. 여러분들 레벨에서. 알겠지? 얘네도 규칙성은 있어요. 사실은. 궁금하면 나중에 찾아서 물어보세요. 오케이? 따로 뭐 수업 시간 다루지 않을 겁니다. 자, 시험엔 거의 4개까지밖에 안 나와요. 5개는 정말 혹시 몰라서 적어놓은 거야. 알겠지? 외워놓으면 좋긴 한데 저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오케이? 4개까지는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교란순열이 어떤 건지 파악만 하면 이거 문제가 되게 쉬워. 자, 그 다음에 1번 한번 볼게. 자, 1번 강태기. 자, 어느 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4과목 수업을 A반과 B반을 진행을 할 건데 A반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하고요. 1, 2, 3, 4교시에. 자, 근데 괄호 열고 단 때문에 문제가 조금 짜증나집니다. 단 같은 교시에 A반과 B반의 수업은 같은 과목, 다른 과목이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1교시엔 뭐가 오면 안 돼? 이제 B반은 수업할 때 국어가 오면 안 되는 거야. 맞지? 2교시엔 뭐가 오면 안 돼? 영어가 오면 안 되는 거야. 3교시엔 수학이 오면 안 돼. 4교시엔 과학이 오면 안 돼. 맞니? 이거 뭐야? 얘랑 비슷하지 않아? 결국?
말만 바뀌었지.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럼 이거 몇 개짜리 교란순열? 4개짜리 교란순열인 거야. 맞니? 그럼 답이 뭐겠어? 그냥 외워놓으시면 날로 먹을 수 있어요. 상황 파악만 하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2번. 얘는 약간 2번은 약간 조합이 들어가 있어요. 미안한데. 자, 6명의 학생이 자신의 이름표를 상자 속에 넣고 한 개씩 넣고 섞은 후에 각자 한 개의 이름표를 임의로 꺼낼 건데 6명 중에 3명의 학생만 자기 자신의 이름표를 꺼내고 싶대. 맞지? 그럼 자기 자신의 이름표를 꺼내는 애들 3명을 어떻게 해야 돼? 뽑아야 돼. 6C3 하시면 돼요. 오케이? 6C3은 내가 계산해 드릴게요. 아직 조합 안 배우셨으니까. 그지? 6C3은 20입니다. 자, 6명 중에 3명을 뽑아서 6C3 골랐어. 자기 자신의 걸 뽑은 애들. 나머지 3명은 그럼 나머지 3명은 지들끼리 누구 걸 뽑아야 돼? 남의 걸 뽑아야 되지. 그지? 자, 자기 게 아니라 남의 걸 뽑는다? 이거 무슨 순열이지? 교란순열이죠. 그죠? 몇 개짜리 교란순열이야? 한 2개, 3개, 4개 중에서? 몇 명? 3명이니까 3개짜리 교란순열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여기다가 2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돼? 나중에 영상 한 번 더 봐. 알겠지? 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그냥 외워두면, 그냥 결론은 뭐냐면 외워두면 문제가 편하게 풀려. 알겠지? 교란순열은 외워두면 좋아.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요 진도 교재에서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아서 풀 게 몇 개 없어. 알겠지?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유형의 문제들은 다 마플 시너지에 똑같이 있거든. 알겠지? 자, 마플 시너지 순열 파트까지 이번에 숙제로 좀 풀어오세요. 아시겠죠? 자,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